참사 피해가족 및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마련한 기자회견이고요. 생명안전과제에 관하여 공동으로 제안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총선이 시작되고 많은 의제들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 모두 변함이 없으실 겁니다. 이 주제에 관하여 총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하고 총선 이후에도 가장 중요한 입법과제로 제출해야 한다는 마음을 담아서 재난참사 피해가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안내 발언은 김건식 의원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단체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과제를 제안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을 깊게 생각합니다. 피해자 가족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소중한 국회의 도움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말씀 제가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해 주신 생명안전 과제를 수고해서 앞으로 21대 국회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과 산재, 안전사회 피해자 가족들이 이제는 피해자가 아니라 안전사회를 만드는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노고 덕분에 우리 사회가 생명과 안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고 국회와 정부도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부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이전과는 다른 정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를 변화시켰듯이 우리 정치인들도 그 변화를 위해서 생명 안전의 길에 함께 가야 합니다. 성명서에서 요구하셨듯이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는 정치인과 정당의 가장 우선적인 책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안전하게 살 권리,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피해자의 인권 보호, 재난 안전 약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더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보듯 코로나가 지나가고 있는 자리, 지나간 자리에 남는 국민의 민생 문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제가 그 길에 공행하고 작은아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회가 되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준비해 주신 김문식 의원님의 기자회견 안내 발언이었습니다. 이제 곧 4월 16일 세월호 참사 6주기가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망하신 분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분들이 재난과 참사로 그리고 일터에서 사망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을 기억하며 아주 짧게 묵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묵념. 오늘 기자회견 연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안전 시민회사의 공동대표이신 김훈 작가님께서 연휴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생명안전 시민회사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훈입니다. 이 자리에 온 시민단체들은 여러 정당과 정치인들이 국민의 일상생활의 안전을 강화하는 정책을 오늘 4.15 친분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에 호응하여 주실 것을 여러 언론인들에게 호소합니다. 국민들이 먹고 마시고 숨쉬고 걸어다니고 아이들 키우고 이동하고 노동하는 일상의 현장에서 어떠한 참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이제 다들 알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있으면서 다 20년 동안 이 침상을 방치해 놓고 있다는 것도 다들 알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안전재해, 생활재해는 이제 일상화되고 구조화되어서 거기에 반응하는 인간의 감수성조차도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2018년에 제정된 김용준법은
비록 미흡하지만 안전한 세상으로 가는 소중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김용균법은 정당이나 정부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잃은 어머니 김미숙님이 울음을 줄이고 일어서서 앞장서고 여러 시민들이 그 뒤를 밀면서 정당 정부기관에 호소하고 애원한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이것이 다들 알고 있습니다. 정당과 정부는 늘 방어적이고 소극적이고 퇴행적이었습니다. 김용균법이 제정된 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의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부상당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일상의 안전을 요구하는 국민의 영혼을 법과 제도 속에서 그리고 언론과 정치권이 주도하는 사회의 공무원 속에서 구현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보도자료 외에 저희가 자료집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생명안전 과제를 어떻게 실현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입법안을 포함하여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 보시면 우리 요구 생활안전 분야에서 모두 9개의 과제, 그리고 일탈안전 분야에서 모두 6개의 과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들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무수히 많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높이고 변화를 발명하면서 만들어왔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피해자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오늘 장애인 생활철폐연대 정책국장 변재원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 듣겠습니다. 국회는 사회적 약자의 차별과 배제 문제에 응답하라. 첫째, 생존을 위한 탈시설 정책을 추진해 주십시오. 지난달 청도 대남병원에서는 100여 명의 정신장애인이 집단 감염되고 사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제2미주병원에서도 이를 능가하는 130여 명의 환자들이 코호트 격리 속에서 집단 감염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노인 환자의 정당한 보건의 관리, 탈시설 관리를 이제 국회가 직접 보장해 주십시오. 둘째, 장애인과 아동에 관한 공적 돌봄을 책임져 주십시오. 얼마 전 발달장애인 아동과 그 부모는 계속되는 계약 연기로 인한 돌봄 공경 속에서 세상을 떠난 바 있습니다. 현재 많은 발달장애인 부모의 소원은 아이와 함께 확진될지언정 생존을 위한 돌봄을 끝까지 제공하는 것입니다. 비장애인 아동과 그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육 사각지대에 대해 이제 국회가 직접 돌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부모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셋째, 청소년 학습권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학교 수업이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는 이 시점에서 다양한 장애 학생과 저소득층 아동들은 소득과 장애를 이유로 평등한 학습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이 나라의 백년 지대계입니다. 이제 국회가 직접 나서 장애, 비장애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차별과 배제 없는 세상을 위해, 생명 안전을 위해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공적 돌봄 책임, 청소년 학습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국회는 책임을 다해 지금 응답해 주십시오. 네, 바로 이어서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유경근입니다. 재난참사 피해자들, 유가족들의 유일한 소망은 재난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원인에 기반한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는 같은 재난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함으로써 먼저 떠나보낸 자녀와 가족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것 하나입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과정을 돌아보면 이 재난참사에 책임이 있는 정당과 정파가 특조위 구성, 특별법 개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오히려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 요청드리고 요구드립니다.
사회적 재난 참사가 발생하고 그 재난 참사의 원인 규명이 필요할 경우 상시적으로 독립적으로 그 재난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그 대책이 제대로 적용되고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독립적인 국가조사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을, 그러한 생명안전기본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법안과 제도와 기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재난 참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일을 반드시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피해자적 발언을 계속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김용준 재단의 이사장이신 김용준의 어머니 김미숙 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산재 피해자들은 국가가 안전 책임을 반기한 결과입니다. 나라가 성장한 것에 비해 안전대책은 미개한 수준입니다. 어제와 같은 죽음들이 오늘도 내일도 한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재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저처럼 눈물 짓는 유가족이 없게 만들겠다고 대통령이 약속했지만 여전히 산재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에 사내 유보금이 쌓여있는 기업은 지원까지 해주고 노동자들에게는 생색내기 대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나라 살림을 하는 것인데 민생보다 오히려 재계를 옹호하며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알고 임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임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산재 사고를 막도록 법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일하는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배워야 합니다. 위험의 외주화가 없어져야 하고 허술한 산업법이 재개정되고 사고를 내고 이윤만 챙기는 경영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업이 안전을 방기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각인시키고 열악한 현장 노동자들이 위험으로부터 목숨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는 생명 안전의 과제들을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 과제와 인터안전 과제로 저희가 나누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안전 과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서채원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터안전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노동안전 보건실장이신 최명선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서채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책자와 그리고 보도자료에 여러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 과제들은 모두 중요한 과제들이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생활 안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서 여러 피해자 단체들과 그리고 사회적 약자 단체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재난은 누구에게나 동등합니까? 사회적, 경제적 재난, 이 재난 앞에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고통을 받고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소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점들에 대해서 과연 국회는 무엇을 해왔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정당은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과제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입법이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새로운 21대 국회와 그리고 정부 그리고 정당들이 생명 안전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기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과제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그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기자회견에 그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핵심 부분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법제는 어떠한 사회적 경제적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리 중심형 법제가 완성돼야 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생명 안전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 개정과 그리고 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권리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별 법률 중에 사회적 약자나 아니면 취약계층에 대해서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코로나19 상황 터지자 국회는 졸속으로 감염 예방법 개정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겠다. 취약계층 협소하게 규정했고 또한 그 특별한 보호조차 협소하게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지점들 국회 바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개별 법률도 문제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응 체계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과제들이 산적한 과제들이 전혀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금 생명 안전권을 보장하는 법제는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분야를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감염 예방법, 그 대응 기구와 조직 개편 그리고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등 피해자 관련한 특별법 역시 발표가 되고요. 공공교통 안전 강화나 먹거리, 사회에너지, 화학물질 그리고 성면 안전과 철거 관리 분야의 세부 과제들이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저희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응 체계와 그리고 피해자 권리 중심적인 체계를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개별법에 총선에 이번 총선을 준비하는 정당과 국회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로 준동하는 공무원 최명선입니다. 일사학년 6개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사학년 6개 과제 뒤에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위험의 외주와 금지입니다. 그동안 매년 2,400명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고 대다수가 하청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위험의 외주와 금지는 개정산업법에서 그 범위를 굉장히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의 책임에서 원청의 예방조치에서 사각지대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업장이 콜센터 노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콜센터 노동자들은 다 위탁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재택근무, 시설, 가림막 설치, 하청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외주와 병으로 인해서 사고성 재해뿐만이 아니라 바이러스 집단 감염에 노출이 되고 있고 노동자 안전과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위험의 외주와 금지와 관련해서 시급히 법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걸 단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노동자의 산업법 산재보험 적용입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상의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같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산업기술보호법입니다. 비밀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삼성 대기업들이 그동안 수많은 영업비밀을 양산해왔고 최근에는 산업기술이라는 명목하에 안전과 건강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 정보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그 정보를 공개하는 것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급히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기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수많은 반복적인 사고의 원인은 기업이 처벌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기업 법인의 책임, 최고 책임자의 처벌 이런 것들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가로사 예방법입니다. 가로사로 매년 360명의 노동자들이 죽고 있습니다. 가로사뿐만 아니라 가로자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은 요원하고 가로사는 복지부, 노동부, 부처의 산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예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로사와 가로자살을 막는 가로사 예방법 개정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 시민 알 권리와 참여 보장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노동자들은 급박한 위험에 작업을 중지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고가 발생해도 그 조사 원인에 참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예방에도 참여할 권리가 없습니다.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굉장히 중대한 참사가 발생해도 거기에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참여사고조사위원회를 제도화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노동자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 보장이 법 개정을 통해서 시급히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눠드린 자료의 마지막에 보면 오늘 기자회견을 함께 준비한 당의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참석해 주신 분들은 생명안전 시민회 공동대표 강민구님, 공공교통네트워크의 오성근님, 환경보건센터의 이선진님, 그리고 노동건강연대 활동가들, 그리고 지금 사회를 보고 있는 저는 전국 불안정노동협회대 상임활동가 김혜진입니다. 이 전체 분들을 대표해서 기자회견문 낭독을 좀 줄여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노총부위원장 이상진님, 4.1연대 상임공동집행위원장 이주영님, 그리고 생명안전 시민회 공동대표 송경용 신부님께서 기자회견문을 짧게 낭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 모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 수용자,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이주민 등은 물론이고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노동자, 의료노동자 등 사회 약자들은 더욱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많은 희생자와 피해가 있고 나서야 그나마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문제도 그랬고 위험에 외조한 문제, 민식이법과 해임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험에 대한 알 권리를 제약하고 삼성 청구법이라고 불리는 산업기술보호법은 제대로 심의도 되지 않은 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습니다.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대하는 국회의 현 주소입니다. 이제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가장 우선적 책무로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선제적인 입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신 모든 후보자들이 저희가 제안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과제들을 받아주셔서 차기 국회에서 저희가 제안하는 생명안전 기본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생명안전에 관련된 법안들을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제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대표임을 자임하는 국회의원들과 후보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진정 국민들을 위한다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받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개선해 주십시오.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정치인들에게 요구하고 참여합시다. 나와 내 가족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지키는 일, 안전한 공동체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와 참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 해결을 지자체장과 지역구 구의원들에게 요구합시다. 우리는 선거 과정과 21대 국회활동 4년 동안 국회의원들과 각 정당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지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평가할 것입니다. 매년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4년 투표로서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입니다.